왜 웃으세요? 다 들고 왔어요? 이게 성공이 아주 작은 차이래요. 아주 작은 사소한 것 하나로 성공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답니다.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 제가 지난주에 봤더니 핸드폰을 들고 오신 분들이,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핸드폰으로 메모하시는 분 계시죠? 네. 저도 핸드폰으로 메모를 잘하니까 지금 뭐 대답을 다 하고 있어. 근데 사실은 핸드폰으로 메모하시는 분 몇 분 안 돼요. 다른 거 하시더라고, 다른 거. 뭔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추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게 집중이 안 되고 다른 것을 같이 해, 동시에. 집중 안 되겠죠? 그래서 핸드폰을 조회 시간에 미팅실에 놓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핸드폰 안 가져가요. 그죠? 가방 속에 핸드폰을 놓고 오시는 게 이 사소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들 정말로 성공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회장님이 지금 보니까 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꿈. 여러분 어제 꿈 꾸셨어요? 네. 무슨 꿈 꾸셨어요? 예? 꿈을 꾸셨을 거예요. 그냥 밤에 자면서 꾸는 그런 꿈 말고 정말 흥분되는 꿈을 꾸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번 킨텍스 석세스 세미나 때 그걸 보는데 어떤 한순간 가슴이 울컥하면서 로열 마스터 막 이게 나오는데 막 울컥하더라고요. 내가 되고 싶은 게 그러니까. 단기적인 목표잖아요. 단기적인 목표. 여러분들 임페리얼 마스터만 계속 외치시면 안 돼요. 지금 오토 판매사가 안 되신 여러분들이 임페리얼 마스터 15분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최단기적으로 우선 이루어야 될 목표, 꿈을 세우셔야 돼요. 그죠? 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꿈을 계속 꾸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러죠? 꿈의 사회가 왔대요. 꿈의 사회. 사실 이제는 지식 정보화 시대가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학원 나온 사람이 갈 데가 없는 거 아시죠? 저도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모르는 얘기가 막 나와. 그러면 옛날에는 막 두렵고 떨렸어요. 내가 모르는 말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왜? 스마트폰만 딱 누르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다 나와. 그냥 금방 내가 몰랐는데 금방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겁날 것도 없어. 세상이 변했단 말이야. 이제 지식과 정보는 그냥 내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성공이 아니야. 이미 지식 정보화 시대는 완성이 돼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무슨 시대에 왔대요? 꿈의 시대에 왔대요. 꿈의 시대가. 꿈꾸는 자가 성공하는 시대가 왔대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냐는 거지. 꿈꾸는 자가 성공하는 시대가 왔고, 초연결 사회가 왔대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연결로 성공하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꿈꾸는 자가 성공을 하는데, 그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꿈을 어떻게 꾸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꿈꾸는 사람이 성공하는데 뭐 아무 꿈이나 꾼다고 다 성공하겠어요? 이제 어떤 꿈을 꾸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구체적인 꿈,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꿈을 꾸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꿈꾸는 자와 꿈꾸지 않는 자, 진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보면 대충 알 것 같아요. 어제도 꿈을 엄청 많이 꾸다 오신 분이 있어. 그래서 지금 주무셔. 꿈에서 덜 깼어. 이 시간이면 펄펄 날아야 되는 시간 아니에요? 네. 어떤 분이 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새벽 늦게까지 잠을 안 잔다 그러는데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언제 잠을 자나? 제가 언제 잠을 잘까요? 잡니다. 자니까 또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언제 잠을 자는지 궁금하신 분은 숙소에 3일만 와보세요. 네. 이 꿈꾸는 사회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왔대요. 어떤 꿈을 꾸고 계시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빅머니, 프리타임, 큰 돈과 시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오셨어요. 맞죠? 네. 돈과 시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 벌고 싶으세요? 네, 얼마 벌고 싶으세요? 5천만 원? 애터미에서 5천만 원 벌고 싶으세요? 얼마 벌고 싶으세요? 월천. 여러분들이 벌고 싶은 어떤 목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 꿈이 있을 거라고. 빅머니, 어떤 사람은 애터미에서 나 200만 원만 달성됐으면 좋겠다 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나는 그래도 월 1,000원 돼야 된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나는 상한선 최고 월 1억 이상 벌어야 되겠다. 많은 꿈들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꿈꾸는 그 꿈이 내가
내가 10억이면 10억. 10억은 이제 프로모션이니까. 월 1억, 월 5천, 월 1천, 월 500. 어떤 분이 월 500만 벌어도 너무 좋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런데 내 목표가 정해져 있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그걸 그리고 계시냐는 얘기지. 그럼 내 목표가 그렇게 있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마냥 꿈만 꾸고 있으면 될까요? 어떤 성공자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자기가 성공하고 나서 가장 보람된 것 중에 하나가 있대요.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한 가장 보람된 게 하나가 뭐였냐면 남들이 안 된다고 말한 거를 자기가 해낸 거예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가 해낸 게 자기가 보람된 것 중에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다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러죠? 다단계 큰일 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큰일 날 거. 큰일 날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또 어떤 분도 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아주 다단계를 한다고 막 집안이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이기고 나왔어요. 집안에 보통 큰일이 난 게 아니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다단계를 하면 자기가 자살한다고 했대. 가족이. 다단계 애터미를 나가면 남편이 자살하겠대. 이혼해야 돼. 자살하기 전에 이혼해야 돼. 되겠네. 그런 남편은 이혼하면 돼. 자식이 이랬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끌고 와야지.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막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애터미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자기 나름대로 정립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애터미에서 어떤 비전을 받고 어떤 꿈을 꿨는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행동은 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다단계 큰일 날 거라고 난리들을 치잖아. 너나 하라고 하면 다행이야. 뜯어말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내가 해낸 게 너무너무 보람된 것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정말 이 큰일 날 것, 정말 큰일을 내잖아요. 정말 큰일을 내잖아.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잖아요. 애터미가 큰일 내는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로 돈을 버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월 300, 월 500, 월 1000. 또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매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계속 버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안정되지가 않은 거지. 벌고는 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돈이야. 당장 내일이라도 무슨 일에 의해서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식당에서 계속 막 승승 인테리어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오리집을 차렸더니 조류파동 한번 나니까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수억의 인테리어가 소용이 없는 거야. 어떤 일이 나한테 벌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벌고 있는 그 월천이라는 어떤 그 사회적인 소득이 한순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끊길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 일을 못하게 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지. 또 다음 달에는 매출이 확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 불안한 돈, 불안한 돈.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고. 우리가 추구하는 게 정말 안정된 소득을 지속적으로 받아가는 일을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른 사회적인 이런 돈과는 완전히 값어치가 다르다. 그래서 완전히 시간과 어떤 그 경제적인 이 개념을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다음 달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인 소득, 꾸준한 이런 소득, 이걸 원하는 건데 저는 이번에 우리 이해전 임페리얼 마스터께서 승급식에서 그 10억 수상을 했는데 10억을 바로 기증을 했어요. 기부를 했어요. 진짜 멋있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돈의 개념을 떠난 거예요. 이번에. 이미 미스가 올드미스가 10도 안 간 여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매월 8천만 원 1억 정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다가 10억이라는 시상을 딱 받고 나니까 이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기부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완전 돈의 개념이 떠난 거죠. 이미 돈으로부터 이 사람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멋진 승급 스피치를 했어요. 승급 소감을. 저 그 말이 잊어지지가 않아. 박한결 회장님과 뭐라고 했어요? 꿈의 라이벌이 되겠다. 꿈의 라이벌이 되겠대요. 진짜 멋있네. 회장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미리 100억을 기부하지 않았으면 쪽팔릴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완전 이렇게 돈의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떠나는 이런 일들. 저는 이제 돈의 자유를 떠나고 있는 거죠. 아직 완전히 떠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의 자유도 떠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면 제가 잠을 조금 자고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면 쉽게 이걸 선택하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일이 끝난단 말이에요. 시간의 이제 자유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몰래 쉬겠어요? 안 쉬겠어요? 이제 그걸 알아서 생각하세요. 이게 점점점 돈과 시간의 자유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김모모 스폰서님께서 저희를 처음 만났을 때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저희들이 딴짓 못하게 하려고 끝까지 따라 붙어가지고 그냥 놓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를 아침에 오시면 밤까지 그냥 우리가 술 먹고 같이 술 먹으면서 그냥 끝까지 우리를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점점점 그분이 돈이 많아지고 그분이 한 500만 원, 550만 원 벌 때 우리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 때야. 이제 겨우 오토팀장이 된 건데 예? 오토팀장이 돼서 이제 막 한 500만 원 이렇게 벌고 있을 때니까 얼마나 막 빨리 이거를 떠나고 싶겠어요. 빨리 떠나는 길은 빨리 열심히 일하는 길이지.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하는 기간을 끝내면 내가 빨리 떠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분이 진짜 그분은 사업가죠. 비즈니스를 한 거야. 우리와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자기 사업이 딱 완성됐을 때 쿨하게 쫙 꼬리를 감추셨어. 네. 그 전에는 저희한테 무수리를 했잖아. 무수리. 식당에서 우리를 반찬을 안 들어주고 밤늦게까지 졸면서 옆에서 끝까지 있어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분은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다 벗어난 거예요. 이렇게 멋진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면 그걸 하겠어요? 진짜 그분이 아픈 암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낭에다 매일매일 소주 2병을 무거운 소주 2병 그리고 그냥 휴지 남아있는 휴지들 죄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방 속에 넣어갖고 다녔어요. 우리 센터가 처음 힘들 때 우리 도와주느라고 막 휴지도 막 다 모아가지고 어쩔 땐 자기가 정신없이 막 오다 보니까 종로에서 여기로 오고 막 그랬잖아요. 지하철 타고 오는데 뭐가 이상해서 보면은 손에 휴지 문짝에 끼워 있는 거야. 그렇게 미쳐가지고 막 다니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분은 막 엄청 우화를 떠시죠. 네, 엄청 우화를 떠시지. 왜 이제 끝났거든 그런 일들이. 점점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끝낼 수 있는 일이 애텀이란 말이죠. 빅머니 우리 타임 얼마나 멋있어요. 큰 돈을 내가 가질 수 있고 완전히 그 개념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멋있는 거를 만났는데 그걸 만났을 때 그럼 내 목표가 내가 얼마 벌고 싶으냐 하니까 1,000만 원도 벌고 싶고 5천만 원도 벌고 싶고 벌고 싶대. 그럼 내가 정말 구체적으로 그걸 벌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꿈을 생생하게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임페리얼만 바라보면 큰일 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을 바꿔주는 멋진 다단계 착한 애터미를 만나셨단 말이지. 그러면 내 삶의 결정권을 내가 가져야 돼요. 주도권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항상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어떤 분 그런 분들 많아요. 조종당하는 거지. 내 의사결정을 남이 해줘.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결정을 하고 애텀을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집에 가면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또 그 일을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겨. 그럼 그 결정을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야. 주도적으로 내가 한 게 아니야. 여러분 간지럼 잘 타세요? 간지럼? 네. 간지럼 잘 타시죠? 저희 친정 오빠는요 얼마나 간지럼을 잘 타는지 손이 이렇게 제가 가는 동시에 벌써 저기 튀고 없어요. 그렇게 간지럼을 잘 타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간지럼 타면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요. 신기하죠? 네. 멀미를 엄청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운전하면 멀미를 안 해. 미래를 자기가 알고 있는 거든. 네. 내가 운전하면서 다음에 어디 방향으로 끌 건지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내가 가는 방향을 알기 때문에 멀미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간지럼을 타니까 내가 어디를 어떻게 할 건지를 알기 때문에 미리 그걸 내가 몸이 느끼기 때문에 간지럼 안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지. 남에 의해서 끌려가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고 그냥 조종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헷갈립니다. 항상 헷갈려요. 인내는 어떨 때 할 수 있어요? 인내?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이 인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있어야 인내를 하는 거거든. 반드시 애터미가 나한테 빅머니 프리타임을 가져다 준다. 내 인생을 완벽하게 끝내줄 것이다 라고 믿었을 때 여러분들이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확신이 불분명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깨지면 여러분들은 인내하기가 힘들어요. 수시로 헷갈립니다. 수시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봤을 때 역경지수가 필요합니다. 역경지수. 여러분 많은 지수들이 있죠. 뭐 IQ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 역경지수가 뭐예요? 어떠한 어려움도 뚫고 나가는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역경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이 자리까지 오신 것도 많은 역경을 디디고 오신 거야, 사실은. 집안의 반대 내지는 자기와의 싸움 내지는 많은 역경을 디디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역경이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이 견디는 어떠한 어려움도 견디고 뚫고 나가는 이 역경 지수가 내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들 역경 지수가 어느 정도인가? 네. 일본에서 충격적인 그 스토리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일본 최고 대학 도쿄에 공대에 수석으로 합격한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어. 정말 엄청난 지능,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최고의 대학에. 그래가지고 이 젊은이가 또 최고의 회사 마스시다 그 회사의 그룹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 신입사원 채용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시험을 너무너무 잘 본 거야. 자기가 볼 때도 만족스러운, 시험 보고 나면 나 이거 100점 맞을 것 같은 느낌 있죠. 또 많이 틀렸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시험을 봤는데 너무나 만족스러웠어. 아, 나 이거 됐다. 자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합격 통지가 안 온 거예요. 합격 통지가 안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합격자 명단을 딱 발표했는데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죠. 충격을 뛰어넘어서 막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 수석을 한 내가 정말 시험도 기가 막히게 잘 봤는데, 이렇게 잘 봤는데 합격자 명단에 자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과 수치심에 휩싸여서 이 청년이 그날 밤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했어요. 자살했습니다. 최고의 젊은이가 자살을 했는데 다음날 마스시다 회사로부터 한 통의 정보를 받게 돼요.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이 사람이 수석 합격을 했는데 전산의 문제로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발표가. 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안 이 마스시다 회사에서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이 사실에 굉장히 많은 어떤 아픔을 느꼈죠. 그런데 이 사과하는 내용의 정보를 보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사과한다는 내용을 보냈는데 이 마스시다 회사의 오너, 창업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젊은이가 이런 이유로 사망하게 된 건 너무나 애석하고 안타깝지만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안 온 거는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회사가 큰일 날 뻔한 거지.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많은 일이 생길 것이고 정말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고 이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최고의 요직에 이 사람을 앉힐 건데 이 사람이 어떤 좌절도 그런 이런 작은 좌절 하나도 견디지 못하고 하루를 못 견디고 자살할 정도의 이런 사람이었으면 정말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앉는 게 천만다행이다. 요직에 앉힐 수 있어 이런 사람을? 이런 역경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작은 좌절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큰일 날 뻔한 거지. 여러분들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고 임페리얼, 크라운, 로열 많은 데 목표를 두고 월천 이상의 리더스 클럽 이상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는데 나한테 수도 없이 많은 역경이 왔을 때 내가 그걸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이냐. 견딜 수 있을 것이냐. 역경 지수가 나한테 얼마나 될까. 여러분 그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지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IQ, 지능 지수. 근데 이 지능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손바닥 안에 다 있어. 내가 뛰어나지 못해도 이미 핸드폰 하나만 들면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 딱 눌러보면 다 나와버려. 뿌리가. 네. 이런 지능 지수가 지금은 크게 전에는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지수로 이 IQ를 굉장히 뛰어나게 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지. 감성 지수. EQ 많이 중요하다고 했죠. 어떤 감정을 내가 다스리는 이런 능력에 의해서 또 이렇게 많이 이게 어떤 일이 진행이 된다고 했어요. 감성이 뛰어난 게 여자예요, 남자예요? 이 감성을 조절하는 능력. 여자는 감성을 잘 조절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 남자들이 여자 꼬실 때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이 호수 같은 노동자에 푹 빠지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속아가지고 그냥 결혼을 하잖아. 네? 결혼을 하고 보니까 뭐라 그래 남편이? 호수를 푹 파버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푹 빠지고 싶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이게 이 감성 지수가 이제 이 그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으로 내가 어떤 걸 성공을 도달한다고.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IQ나 이런 것이 내 성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지능 지수나 감성 지수가 성공을 결정하지 않는데요. 성공을 결정하는 게 뭐냐? 역경 지수라고. 역경 지수.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능력.
해치고 뚫고 나가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내 성공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애터미에 다 왔다고 다 성공할까요? 다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도 지금 200명이 앉아 계시지만 다 성공하지 않아요.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자기의 꿈이 크지 않고 꿈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자기의 꿈을 그리지 못했기 때문에 역경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한 3개월 있으면 또 누가 떨어져 나갈까요? 누가 떨어져 나갈까요? 이거 다 인증샷을 찍어놔야 돼요. 다 인증샷을 찍어놔야 돼요. 네. 말은 다 성공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항상 꿈을 꾼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꿈이 정말 진짜 꿈인가? 가짜 꿈인가?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한테 다가온 이 역경한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이런 게 필요한데 그 역경을 이기고 내가 견딜 수 있는 건 열정, 끈기, 도전정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매일매일 그것과 여러분들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역경을 만나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얼음에 부딪혔다. 첫 번째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나는 못해. 포기하는 거지. 막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포기. 두 번째는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다가 결국 현 시점에서 멈춰. 현상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것처럼 조금 노력을 하는 것 같다가 그냥 바로 포기를 합니다. 현상유지가 최고야.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은 끝까지 그거를 견뎌서 이겨내서 성공으로까지 만들어낸다.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총동원을 해서 그걸 뚫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 거예요? 우리 조민선 센터장님 세 번째로 하면 제가 믿습니다. 저분은 역경을 자기가 만들어. 역경이 없어서 역경을 갖다 붙여요. 그냥. 어떤 역경이라도 뚫고 견뎌서 결국 내가 그 고지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뱉은 걸 이뤄내는 거예요. 저는 탁월한 능력도 없고 뭐 뛰어난 걸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진짜 평범했던 사람이고 그냥 내버려 두면 빛도 나지 않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책임감은 강했고 마음속에 작은 소망이지만 내가 꼭 부자가 되고 싶다는 하고 싶다는 어떤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뭔가를 하면 포기를 안 했더라고 제가. 그러니까 하나 하면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격 탓도 있고 이 융통성이 없는 성격 탓에 여러 가지를 못하니까 그냥 하나 하면 딱 하나, 그거 하나야. 그러니까 그 하나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고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그걸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가족들이 믿는 거죠. 뭘 한다 그러면 저를 그렇게 말렸던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아마 어마어마한 반대를 무릅쓰고 말렸으면 저도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었을 건데 제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었죠. 다른 고난이었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변한테 어떤 이미지를 보였냐. 뭐 한다고 했다가 금방 때려쳐. 또 막 이렇게 했다가 또 금방 아니야. 뒤집어. 쉽게 포기를 해. 그런 여러분들의 평소에 비춰진 모습 때문에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뜯어 말리는 거야. 너는 안 된다고. 못한다고. 다른 사람 다 해도 당신은 못한다고 뜯어 말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보여준 그런 가족한테 보여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방관을 했어도 뜯어 말리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하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끝까지 하는 거잖아요. 결국 원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시고 그동안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모습에 비춰졌던지 간에 지금부터는 내가 예전에 나와 다른 걸 보여줘야죠. 그랬을 때 주변에서 인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열정이 뭐예요? 열정? 지치지 않는 열정이 필요한데 열정이 뭐예요? 그 열이 뜨거울 열이래요. 정은 뭐 다시 뜨거운 정인데 이 열정이라는 말은 대한민국밖에 없대네요. 이 정이라는 표현이 그놈의 정 때문에. 그럼 이 그놈의 정 때문에 할 때 정이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정. 이 정이라는 표현이 이 대한민국밖에 없대. 근데 지치지 않는 열정. 어떻게 안 지칠 수가 있어요?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지.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목적지.
내 꿈과 목표는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 네. 내가 원하는 그 목표잖아요. 목적지예요, 목적지. 그럼 목적지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도구가 필요해, 도구가. 그럼 우리는 애텀이라는 도구를 만났어. 그럼 내가 내 목적지, 꿈과 목표를 향해서 임페리얼, 또 뭐 크라운, 내 목표까지 가려고 하면 도구를 만났는데 열정이 뭐냐? 휘발유라는 얘기죠, 휘발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어야 가는 거잖아요. 목적지까지 가려면 자동차를 쳐야 돼. 자동차라는 우리는 애터미를 만났어요. 그럼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어야 되잖아. 그 휘발유가 우리의 열정이라는 거지. 열심히 가다 보면 휘발유가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중간에? 떨어지죠. 그러면 주유소에 가서 충전을 해야 돼. 네? 기름을 새로 넣어야 되잖아요. 운전해보신 분 알죠? 막 가다가 제가 좀 이렇게 희한한 습관 중에 하나가 이게 적당히 이제 이렇게 휘발유가 떨어질 때쯤 됐다 하면 조금 더 넣어야 되는데 꼭 불이 들어가지고 자동차에 불이 들어가지고도 한참을 타고 다니는 좀 습관이 있어요. 오늘 조미수 선생님 자지러집니다. 자지러져요. 정말 불안한 걸 못 견뎌요. 얼굴이 막 시커매져. 그런데 제가 습관이 이렇게 계속 좀 타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쯤 되면 차가 뻑뻑합니다.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운전하신 분 알죠? 차가 뻑뻑해. 그런데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잖아요. 차가 얼마나 부드러워진지 몰라요. 신기해. 진짜 신기해요. 되게 부드럽게 또 차가 나가는 게 느낌이 오거든요. 막 불 들어와서 한참 타지 않은 사람도 모를 거예요. 꺽꺽 하다가 아주 부드럽게 갑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끊임없이 막 도전하고 팍 뛰고 막 애터미 목표에서 가는데 중간에 이게 일주일쯤 하고 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난관에 부딪히면서 시끄러들잖아. 그랬을 때 나한테 또 열정을 충전해 주는 게 바로 이 주유소. 주유소가 우리 시스템이잖아, 시스템. 또 이곳에 왔더니 난 어제 총 맞고 해볼 하는데 옆에 사람이 막 난리가 났어. 막 밑에 사람이 붙고 난리가 났어. 옆에 테이블을 봤더니 내가 이럴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콧바트릴 때가 아닌 거지. 큰일 나겠네. 큰일 날 뻔했네. 하고 또 추스리고 또 그냥 해볼 할 뻔했는데 그냥 여기를 보니까 막 난리가 났어. 꿈의 사회가 돌아왔다고 그러고 지금 막 초연결 사회가 돌아왔다고 그러고 지금 막 꿈꿔야 된다고 난리가 났네. 그러니까 또 열정을 받아서 이러다가 나만 뒤처지겠다 하고 또 뛰는 거예요. 또 뛰는 거죠. 이렇게 내 열정을 충전할 수 있는 이 시스템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유소 같은 이 장소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반은 성공했어요. 나머지 반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너무 중요한데 저는 시스템이 지루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반복된 이런 시스템이 지루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지루해요? 저는 지루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일이 없구나. 일이 없으니까 지루하지. 얼마나 바쁜데. 우리 센터장님 보세요. 남자였으면 뭐 떨어질 것 같아.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바쁜데요, 하루 종일. 네? 매번 혼자 참석하니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매번 초대자도 하나도 없고 자기 혼자만 딸랑 가니 무슨 재미가 있고 졸리지. 똑같은 것만 계속 들으니까. 내 초대자도 없고 내 초대자가 없으니 그 초대자의 초대자도 없어. 그런데 내가 계속 끊임없이 열심히 일을 해서 초대자가 오고 신규가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신규가 또 신규를 데리고 와야 안 데리고 가요? 바빠 죽겠지. 도망다니잖아요. 미팅에 따라갈까봐 도망다니잖아. 너무 바빠서. 그런데 어떻게 지루할 수가 있냐고. 지루하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을 안 하고 있거나 일이 없는 사람이야. 일이 없는 사람.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일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방법을. 그래서 바빠서 지루할 틈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 반복된 지루함이 아니어야 돼. 왜? 와, 저거를 내가 들었는데 저거를 내가 누구한테 저걸 듣게 해줘야 돼. 저 내용을.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다 적어. 조상형 스타마스터는 로얄 됐죠? 로얄 마스터는 저거잖아. 정육점 고기 팔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애터미를 만나서 지금 이렇게 됐어. 그 사람은 맨날 강의할 때 뭘 얘기해요? 간절함. 자기는 간절함 때문에 성공했대. 간절함. 막 이걸 얘기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식당 하다 왔는데 어떻게 해요? 진짜 원룸 9평짜리에서 애들 둘 데리고 살다가 채권자들이 뭐 원룸에 막 신발을 신고 들어오고 막 이랬던 사람이 임페리얼이 됐어. 이런 그 사람의 내용을 다 적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은 누구를 듣게 해줘야 되겠다. 이 내용은 누구를 듣게 해줘야겠다. 이거를 매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루하고 졸릴 수가 있어요? 내가 막 다음 초대할 사람이 명단이 막 떠오르고
이 사람한테 이걸 빨리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하고 주무시는 거야. 제가 앞으로 주무시라고 했잖아. 앞으로 옳소 하면서 주무시라고 했잖아요. 뒤로 하면 안 된다니까. 네. 그래서 진짜 이게 시스템이 대단한 거 아닌가요? 시스템이 회사가 관리를 해주잖아요. 회사가 관리를 해주잖아. 그래서 회사가 주관하는 이 시스템을 내가 복제만 잘 시켜가지고 내 파트너를 집어넣으면 나는 투자 비용도 없이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조민선 센터장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센터에 여러분들이 운영비 내요? 운영비 안 내시잖아. 그럼 센터장님이 내는 이 운영비에 이 센터에 이 170평을 운영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전기요금이 기본료가 85만 원이에요. 딴 데보다 비싸. 스탠드바로 옛날에 허가가 난 거라 용량이 세갖고 기본이 쓰나 안 쓰나 85만 원이야. 그럼 나는 다른 유지비까지 하면 이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겠냐고요. 싸게 우리가 얻었어도. 그러면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다 돈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시골 학군 안 되고 이용하고 있어. 어떤 분이 이거 하니까 생각나네. 어떤 분이 어제 처음 오신 초보자께서 남자 화장실 가셨나 봐요. 가셨는데 소변기가 2개가 고장이 났대네. 그래서 이거를 고치려면은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니? 그래서 가서 걱정이 되는 거야. 또 저를 고쳐달라 그러면 조미수 선생님 얼굴이 시커매질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런데 2개는 멀쩡하잖아. 그런데 그분 말이 뭐냐면 이 고장난 2개 위에 애터미 박스를 이렇게 막아놨다네요. 남자 자신 안 가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지. 근데 이 애터미 박스 좀 치웠으면 좋겠다라고 초보자가 얘기를 하시는 거야. 대단한 애텀이라는 데가 배에 초대돼서 왔는데 애텀이라는 이름이 쓰여있는 걸로 남자 변기를 막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치워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초보자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존들도 생각 못했던 거를.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치워주면 좋겠고 하여튼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님이 계시고 또 회사 본사에서 모든 시스템을 다 관장을 해줘. 원데이쌤이나 지역쌤이나 다 공짜로 해주고 다 강사들까지 배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초대만 하면 거기로 그냥 안내만 하면 그 사람 듣고 뚜껑이 날아가게 해주는 이 세미나 시스템을 본사에서 주관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갈지 않고 내가 같이 하고 싶은 정말 이 사람을 같이 하고 싶은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밥 먹자고 꼬시든 술 먹자고 꼬시든 그냥 선물 준다고 꼬시든 강제로 납치를 하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미나장에 계속 집어넣기만 하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투자 비용도 없이 성공이 되는데 이거를 왜 못하냐고. 투자라는 것도 아닌데 매월 이 월세하고 이 운영비 내는데 여러분들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내라면 여기 다 떠날걸. 그죠? 절반은 떠날 거예요. 절반은. 한 70%는 떠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사람 초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성공자들 사례를 다 여기서 수도 없이 많은 성공자들 치킨집 하다가 온 사람 노래방 하다가 온 사람 많은 성공자들의 사례를 여기서 보여주면서 내 파트너를 앉혀놓기만 하면 그 사람이 이걸 듣고 꿈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시스템은 놀지 않습니다. 나는 놀아도 내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은 놀지 않아요. 이거 엄청난 얘기거든요. 이거. 네. 내가 만들어놓은 이 시스템은요. 완성이 되고 나면 계속 나한테 소득을 가져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 시스템의 주인이 돼야 돼. 내 시스템을 만들어서 완성을 시켜놔야 돼요. 내 시스템이 완성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당분간에 여러분들을 고용을 해야 돼. 네. 다른 사람 돈 주고 고용 못 하잖아. 그죠? 여러분들 한 달에 월급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누구 고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고용할 수 있잖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고용할 수 있잖아요. 당분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안에서 열심히 월급장애처럼 또는 내가 방문 판매 사원처럼 정말 열심히 판매면 판매, 전달이면 전달, 애터미를 알리는 그 기간의 과정을 거쳐줘야 돼요. 그래서 일정 궤도에 오르면 일정 궤도에 올라서 나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나의 이런 멤버십이 구축이 됐을 때는 내가 어떻게 돼요? 굳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놀지 않고 나한테 소득을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는 일을 만났는데 세상에 어떻게 고용을 안 하고 내 이 회사를 비워놓냐고. 여러분 흉가가 어떻게 하면 흉가가 되는지 아세요? 어제까지 멀쩡히 사람 살았던 집을요 아무도 살지 않고 3년 놔둬보세요. 제가 이번에
아니 거기 또 고백을 해야 되네. 석세스 세미나에 가서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 창피해서. 제가 조미스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리더스 그룹이잖아. 그럼 좀 약간 유시를 세워야 되는데 제가 옷을 사러 어디를 갔었는데요. 거기에 그 진열해 놓은 가방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분홍색 가방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진열된 가방이. 근데 한참 동안 이렇게 진열을 해놨대. 그래서 내가 너무 예쁘다고 갖고 싶어 하니까 그 옷가게 주인이 아주 싸게 저한테 그걸 팔았어요. 그냥 쌈박하게 몇 번 들다 버리세요. 뭐 아주 비싼 건 아닌데 뭐 10만 원 미만의 가방이었는데 이것을 오래 이렇게 아마 몇 년 진열을 해놨나 봐. 진열을 해놨단 거래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가져가라 하면서 아주 싸게 저한테 줬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너무 예쁘니까 들긴 들어야 되는데 마땅히 들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석세스 세미나에 가면 사람이 막 15,000명이 오잖아. 그럼 가방 놓고 돌아다니면 또 분실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그 가방을 들고 갔어요. 가가지고 의자에다 놓고 내 자리에 찜해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가방을 들고 한 번 들고 그냥 몇 번 돌고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세상에 몇 년을 안 쓰고 놔둔 거잖아요. 이게 사가지고 손잡이를 다 벗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잡은 이 손잡이에 핑크색이 싹 벗겨져고 하얀 게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그걸 보고 저를 얼마나 고박하는지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이딴 가방을 가지고 왔다고. 남들이 볼 때 뭐라 할 거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방을 숨기고 다니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다 의자 위에도 못 올려놓고 발 밑에다 놓고 제가 소스 세미나를 참석했잖아요. 네. 현가가 왜 되냐고요. 현가는 어제까지 멀쩡히 사람이 살았던 집에 오늘부터 사람이 3년만 안 살아보세요. 흉가가 돼서 벽이 다 부수고. 여러분들의 이 사업장을 아무도 고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여러분들은 폐업해야 돼요. 폐업. 그러니까 지금 일정 궤도에 올려서 내 시스템이 완전히 자유롭게 돌아갈 때까지는 여러분들의 시스템 만들 때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고용해서 만들어줘야지. 해줘야죠. 또 앉았다만 하시면 어떻게 할 건데? 어제하고 똑같은 표정으로 그냥 실방실로 쓰면서 앉아만 계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 내가 내 시스템 주인이 되셔야 된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회장님 말씀하셨죠. 오토 판매사 최단기 목표 애터미의 오토 판매사가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죽고 살고 하는 초기의 기간이 필요하다. 죽고 살고의 기간이 어마어마한 거죠. 죽을 동 살 동 하라는 거잖아. 그 기간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 마스터가 뭐예요? 마스터가 뭐예요? 어떻게 마스터했다. 내가 뭘 마스터했다. 그 일을 뭐 달성했다, 통달했다, 숙달했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달인이 된 거죠. 달인. 완전 달인이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최단기 목표가 뭐예요? 세일즈 마스터예요. 우리 이 세일즈에 마스터해야 돼. 달인이 돼야 돼. 이 세일즈 마스터 승급장 받으신 분들 알죠? 뭐라고 써 있어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해서 내가 세일즈 마스터가 된 거예요. 애터미에서 유일하게 판매를 정말 자유롭게 막론할 수 있는 시기예요. 팀장이 되고 나면 팀원들을 관리해야 돼서 팔고 다니고 싶어도 못 팔아. 어떻게 내가 팔 시간이 있어요? 파트너 돌봐야지. 파트너 가지고 데리고 오면 헬프 해줘야 되고, 파트너 동행 가달라고 동행 가줘야 되고, 파트너하고 테이블 미팅해야 되고, 항상 상담해야 되고, 이런 기간이 또 오는데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게 이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팀장 초기 세일즈 마스터 때 열심히 파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때 완전히 마스터를 해야 돼. 그래서 내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 근데 소비자도 하나도 없이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소비자도 하나도 없이 팀장이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네? 그러면 자동 유지가 안 되는 거지. 자동 유지. 여러분들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했죠?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 나를 중심으로 내가 먼저 시작해야 돼.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고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가게를 내가 오픈을 해야 돼. 내 슈퍼를. 내가 나를 고용해서 나를 중심으로 계속 인프라 구축을 해줘야 돼. 소비자를 일단 만들어줘야 돼요. 이 소비자를 만들어서 이 기간이 지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회원이 생기고 멤버십이 생기면
이 멤버십을 통해서 안정된 소득이 구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런 소비자도 없고 아무런 것도 하지 않은 채 어떻게 내가 안정된 소득이 꾸준히 유지가 되냐고. 이건 오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매번 여러분이 매출을 취해야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냥 그 매출을 유지라는 게 자동 유지가 돼야 되는 거지 강제 유지가 아닌. 강제 유지는 베팅이에요. 베팅. 강제 유지는 베팅이라고. 베팅해서 유지하실래요? 자동으로 유지하실래요? 자동으로 유지하려면 죽고 살고 하는 초기 기간이 필요해요. 응? 이게 영원히 하라면 죽어도 못한다니까.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 집에 가보니까 이거 내가 임페리얼도 가고 싶고 월참도 되고 싶고 뭐가 되고 싶어서 하긴 했는데 오늘 또 가보니까 또 밥 먹고 미팅하다가 또 몇 사람 이 더운 여름 날씨에 삐질삐질 땀 흘리면서 만났다가 집에 가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한심스러울 수도 있고 도대체 이게 되는 건가? 많은 건가? 된단 게? 안 된단 게?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타닥개가 된단 게냐 안 된단 게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초기에 몰입을 한번 해보시라고. 누가 여기서 찔러도 모르게. 예? 내가 휴지를 여기다 끼고 지하철을 탔는지도 모르게. 예? 그렇게 미쳐서 돌아다니는 기간에 웬만한 게 다 구축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내가 판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소비자를 통해서 그 소비자를 만들었을 때 내 밑에 파트너 하나 나온 사람한테 PV 넣어주고 힘받게 해주고 그러면서 또 그 밑에서 누군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팀 미팅을 하고 헬프를 하면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 기간까지 이거를 좀 하려는데 그거를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 반드시 전달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달. 그래서 마스터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그죠? 네. 통달. 어떤 기술이나 행동을 내가 이 내용을 배워가지고 완전히 그걸 충분히 내가 익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애텀에서 마스터가 되려면 우리 승급식 할 때 무슨 승급식이라고 그래요? 마스터즈 승급식. 응?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르로드 마스터. 내가 그 부분에서 통달을 해서 가는 그 단계를 거치는 건데 내가 어떤 기술이나 내용을 충분히 배워서 익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거에 달인, 명수, 장인,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그 일을 떠나서도 자유롭게 조바심 내지 않는 영원한 내 소득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면 내 자세. 네? 그래서 마스터십, 마스터마인드,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리더십이. 그러면 이 리더십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데 리더는 말 그대로 장수잖아요. 장수가 돼야 되는데 매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인 아이라고 합니다. 성인 아이. 성인인데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장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매번 누군가한테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이의 마음이죠. 애기들은 칭찬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칭찬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해. 네. 항상 아기의 마음. 여러분들 칭찬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누군가한테 보여주기를 원하지 마시고 내가 나를 과연 칭찬할 수 있을 정도가 됐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지.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뛰었는데 내가 나를 봤을 때 정말 나 오늘 열심히 일을 했다. 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내가 오늘 할 일을 제대로 해냈다고 나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오늘 하루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사업적인 부분에서 과연 내가 나를 칭찬할 수 있는가.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보고 칭찬할 수 있을 정도. 아, 내가 바로 나 정말 잘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남이 꼭 나를 보고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나를 가장 잘 아는 게 누구예요? 나입니다. 그럼 나를 가장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누구예요? 나입니다. 남이 나를 컨트롤해 주지 못해요. 한계죠, 한계. 결국 자기를 이기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게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제가 이걸 보니까 지금 제가 마스터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업자 자세. 어떤 분을 봤더니 투자가 없는 회사라 보니까 완전히 기본 투자도 안 해. 기본 투자도 안 해. 여러분들 나이트클럽 가시면 기본 있어요, 없어요? 기본 있어요. 기본 주세요 한 거예요? 맥주 3병에 말하는 거. 기본 있어요. 어디 가나 기본 있어요. 우리도 기본 있어, 기본. 아무리 투자가 안 된다 해도 기본이라는 게 있지. 전철비 아까워서 출근 못하는 사람은 성공을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할 건데?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만날 때 어떤 거리가 있어줘야 되는 거죠. 거리가 우리 강정자 팀장님께서 이번에 얘기하시되 본인이 도전을 해서 판매사에 가고 팀장에 가고 도전을 해서 가는데 그때 100%다 팔아서 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80% 팔았는데 20%가 좀 부족하다면 20% 정도는 미리 해놓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를 해놨더니 그 제품으로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너무너무 유용하게 쓰다 보니까 사람이 만들어지더라.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누군가 만나기도 거꾸로 그냥 다단계 같이 합시다 이 말도 안 되고 애터미를 전달하려고 하니 내가 애터미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 생판 이런 것도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다단계를 들고 가서 말하기가 너무너무 거꾸로운데 이 제품을 조금 가지고 있다 보니 이 제품을 그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선물을 하거나 맛을 보여주거나 연결을 하면서 테스트게 여러분 그 데모 제품이 필요한 거예요. 데모 제품 항상 여러분들 데모 제품 갖고 다녀야 돼. 선크림, 에센스 이런 거 가방 속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누군가 만났을 때 손등에 조금 발라주고 또 손등에 발라줄 때 막 전체를 덕지덕지 발라줘갖고 이 반절만 발라줘야지. 반절만 이쪽과 이쪽을 비교할 수 있게 선크림도 반절만 비비크림도 반절만 이렇게 쬐끔만 발라갖고 또 어떤 우리 비비크림은 요만큼만 발라도 어마어마하게 얼굴 다 펴지고 잘 되죠? 네. 근데 안 써봤으니 뭐 알아야지. 이거를 그냥 막 덥지 막 땅콩만큼 발라갖고 철떡철떡 발라도 남아가지고 이게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조금만 여기 발라가지고 이쪽 한쪽만 비벼주면 이쪽과 이쪽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하얗게 뭉개듯이 너무너무 이뻐지잖아. 아 이런 거를 이렇게 내가 있으니까 체험을 시켜줄 수가 있고 맛을 보여줄 수 있더라. 그러니까 관계가 아주 부드러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부끄럽지도 않고 거끄럽지도 않게 맨날 당당하게 그 사람한테 이렇게 체험을 시켜주면서 연결이 되더라. 이게 여러분들이 아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크림 하나 들고 다니는 것도 뭐 어마어마한 투자야. 이거는 뭐 베팅으로 생각해. 베팅으로. 카다롭도 안 사. 카다롭도. 네? 전단지도 안 사. 돈 아까워서 못 사. 네? 못 사요. 회원 수적도 못 사. 그럼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애터미에 왔냐는 거지 여러분들이. 애터미에 왜 오셨느냐. 왜 리크루팅을 할까요? 리크루팅 왜? 리크루팅을 했는데 전단지 하나 자기 거를 못 사니까 그 사람한테 하나를 줄 수가 없어. 그러면 왜 리크루팅을 하는데? 차비 쓰고 다니면서 아까워서 못 하는 거지. 어떤 분은요. 아까워서 카톡을 못 봐. 데이터가 다뤄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 데이터가 다를까봐 카톡을 못 본다니까.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무제한으로 좀 해놔야 되잖아. 우리 사업은 무제한으로. 근데 제한 내놓고 한 달에 뭐 2만 얼마짜리 3만 얼마짜리 해놓으니까 이거를 인터넷으로 열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카톡을 못 봐요. 그리고 뭐 하나 깔으려고 해도 앱도 못 깔아. 공간이 없어가지고. 저장 공간이. 그래서 이걸 접해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성공하는 사업인데 초연결 사회에서 이 스마트폰 폰은 사피엔스가 지금 시대가 열린 이 시대에서 애터미는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건데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뚜껑 있는 거 폴더 이런 거 옛날 수십 년 전 거를 써가지고 도대체가 이거를 뭐 어디 할 수가 없어. 한 번 누르면 앱 하나 열어보려면 30분을 기다려서 뱅글뱅글 퍼버리고 안 열려.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거냐. 근데 카톡을 못 봐요. 데이터 나갈까 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사업이 되시겠냐고. 기본적인 투자라는 게 있는 거죠. 최소한의 투자라는 게. 나와서 밥 정도는 먹을 수 있는. 밥값도 안 들어가게 하려고 여기서 다 점심 드시라고 도시락 싸우라고 했잖아. 그럼 뭘? 다른 센터는 밥도 못 먹게 냄새난다고 센터에서. 냄새난다고. 초보자 오는데 냄새나면 큰일 난다고. 밥도 못 먹게 나가 사 먹으라고 그래요. 쫓아내. 떡볶이도 못 먹게. 근데 이렇게 다 여러분들 돈 안 들어가게 해주려고 센터장님이 이렇게 다 공간을 열어줬는데 그냥 그런 기본 투자만 해가지고 이거는 이 마스터십이 아닌 거지. 이거 마스터 마인드가 아닌 거죠. 사업할 자세가 이미 안 된 거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하셔야 돼. 어떻게 하면 안 쓸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최소 비용을 쓰지만 이걸 통해 사람을 잘 끄집어서 안전되게 그 사람들 정착시킬까를 연구를 하셔야지. 그리고 사업과 정은 정확히 구별을 하셔야 돼요. 지금 사업하러 오신 거죠? 네. 비즈니스를 하러 오신 겁니다. 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사업이야. 그죠? 네. 사랑하는 사람 초대하는 사업이잖아. 미운 사람 꼴 보면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성공시키고 돈 벌려야 내가 더 큰 돈을 버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다고 해. 그런데 그동안에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온 순간
순간부터 이 사람 갑자기 미워져갖고 꼴을 못 보겠어. 애터미를 하면서 이상하게 꼴을 못 봐. 그죠? 좋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리고 또 사업과 이 정을 정확히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한다고 사업은 사업이고 정은 정이에요. 여기 보니까 가족끼리 사업하고 친구끼리 사업을 하고 네, 막 사업들을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하게 되죠. 그러면 신규 파트너가 왔을 때는 내 친구래도 스폰서님이에요. 스폰서님이라고 해야 돼. 네. 초보자를 누가 옆에서 모시고 왔는데 거기 앉아있는데 자기 친구거든. 그 사람은 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친구한테. 친구가 스폰서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사업가 이거를. 여러분 정말 애터미에서 월 1000 이상 2000 해서 수천만 원대 어떤 지속적인 속도를 받아가려고 원하시면 애터미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빨리 이걸 완성시켜놓고 튀어야 되잖아. 빨리 완성시켜놓고 튀어야 되잖아. 그때부터는 일 안 하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하고 놀고 싶잖아. 그걸 빨리 완성시키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걸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사업장이다.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 사업과 정말 정확히 구분해서 이걸 일적으로 좀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개념을 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아직도 스폰서가 누군지를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장님 스폰서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 내 스폰서가 누구지? 이러는 거예요. 누군가? 누군가 몇 사람 이름 막 되는 거야. 여러분들 스폰서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직 스폰서가 있고 업라인 스폰서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그냥 표현해서 이혜미 사장님한테 스폰서가 누굴까요? 나영미 대장님. 나영미 국장님 스폰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시스템을 타면서 나를 안내해주고 헬프해주고 지도해주고 올바른 길로 안내해주는 나의 스폰서가 나영미 스폰서야. 그럼 직 스폰서겠죠? 네. 그죠? 네. 그러면 조민선 센터장이랑 저는 이분한테 어떤 위치일까요? 없나요? 그냥 온라인 스폰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의 직 스폰서는 여긴 거죠. 네. 이 구분을 하셔야 돼. 그런데 자기 스폰서가 누군지는 몰랐고 엄청 헤매더라고요. 스폰서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네. 여러분들을 여기로 안내 모시고만 온 사람, 애터미 전달만 한 사람은 그냥 전달해준 스폰서야. 그런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시스템을 타고 나한테 이런 안내를 해주면 그분이 여러분 직 스폰서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애터미를 알려는 줬어. 오게끔은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애터미 시스템을 타지 않아. 출근도 잘 하지 않아. 뭐 한 달에 감옥에 콩나듯이 몇 번씩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정확한 이런 사업적인 거를 하지 않아.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여러분들의 업라인이에요. 업라인. 전달해준 사람. 그리고 스폰서는 여러분들을 바로 위에 제일 가깝게 있는 사람 중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사업을 지도해주고 안내해주고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동행해주고 하는 사람이 직 스폰서예요. 그 위에는 센터장님이나 우리들은 이제 또 이제 업라인 스폰서지. 최남길 총장님 업라인 스폰서죠. 양정수 스폰 이런 분들은 그냥 업라인 스폰서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정확히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되고 항상 직 스폰서와 함께 일을 하는 건데 직 스폰서가 마인드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점점점 아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다시 상담을 통해서 잘 결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스폰서나 이렇게 스폰서와 함께 동행할 때 또 후원 같이 나갔을 때 또 테이블 미팅할 때 제발 좀 여러분들 끼어들지를 좀 하지 마세요. 끼어들기. 스폰서가 막 헬프를 해주고 있는데 계속 어제부터 그분을 또 봤어. 여기서 누군가 헬프를 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또 자기도 같이 얘기를 해. 무슨 얘기를 들으라는 건지. 자기 딴에는 또 그걸 막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 전혀 도움 안 돼요, 그거. 나중에 따로 얘기하세요. 전혀 도움 안 돼요. 스폰서 말이 설령 약하다도 일단 거기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야. 동시에 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 동시에. 그거 하여튼 그런 거 너무 주의해요. 사소한 건데 이 사소한 거, 사소한 행동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성공이 아주 작은 차이로 결정이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지켜주셔야 되고 상담도 제발 너무 많은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걸 한 번 봤더니 누가 뭐 상담을 하시더라고. 자기가 막 이제 답답한 부분이 있으니까 상담을 하겠죠. 근데 상담을 해놓고 또 한참 있다 보니까 다른 분하고 또 테이블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상담을 하시더라고.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도 또 몇 시간 지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한테 상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 헷갈려서 일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이게 인간관계에 의한 일이고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사업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4도 될 수 있고 8도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누구와 상담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 사람 엄청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를 안내해주는, 정확하게 시스템을 타면서 이거를 잘 이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 이 사업을 잘 이해하고 있고 성공하고 있는 이런 정확한 스폰서한테 상담을 하시는 거고, 그런 스폰서한테 한두 명한테만 상담을 하셔야 돼. 막 돌림방으로 상담하시는 분이 있어. 큰 위험합니다. 위험. 그럼 나중에 헷갈려서 자기 일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아시겠죠? 너무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움직이셔야 되죠. 그리고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언제 어떤 국장 밑에 또 국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있죠? 네. 또 팀장 밑에 또 팀장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국장님이나 이 팀장님 밑에 이제 또 판매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요 분이, 요 국장이나 요 팀장이 이 반대쪽 줄에 있는 자기 형제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동행을 계속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형제라는 사람과 계속 동행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네. 자기가 직급이 높다고 그 사람이 스폰서가 아니에요. 형제 라인일 뿐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스폰서가 아니고 그냥 국장님이에요. 다른 라인의 국장님. 라인이 틀리잖아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제대로 잘하고 있는 어떤 국장님이거나 강사님이었을 때 상담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계속해서 동행을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을 계속 이분이 데리고 동행을 해요. 이 팀장이 계속 여기 있는 어떤 신규를 데리고 동행을 해요. 신규는 아무 개념이 없죠. 동행해주니까 좋겠지. 그러면 이 신규를 데리고 온 이 직라인 스폰서나 여기 상위에 있는 그 팀장은 기분이 어떨까요? 나쁜 정도가 아니지. 이거는 일이 영 잘못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거는 각자 팀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네? 사회 방향이 있는 거고 색깔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결국 돌보고 책임질 수 있는 라인이 이쪽인데 왜 여기에서 다른 라인에서 동행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강사나 저 팀장이 너무 마음에 들고 그걸 한번 동행을 해보고 싶어. 그랬을 때는 자기 상위 스폰서한테 허락을 맡으셔야 돼요. 나 이 강사님 한 번만 동행하면 안 될까요? 그것도 이분이 또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분이 원해도 이 스폰서가 노 하면 못 가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막 남의 라인 스폰서를 막 따라서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구분을 좀 지으셔야죠.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테이블에서 미팅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막 매출을 넣고 있더라고. PV를. 그리고 막 사람을 달아요. PV를 막 넣는데 막 영수증 많이 팔았나 봐. 영수증도 펼쳐놓고 노트도 펼쳐놓고 막 매출을 집어넣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 사람이 매출을 막 넣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 매출을 막 넣는데 이 매출을 어디다 넣어요? 이 사람은 여기에 매출을 넣고 있어. 이 사람 구매라. 자기가 팔아온 거를 이 사람 쪽에 점수를 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쪽 라인에 있는 사람이 그 테이블 옆에 같이 앉아 있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엄청 팔아왔다고 막 떠들어. 해모임 막 몇 개 팔았대. 또 뭐 팔고 몇십만 원짜리 팔았대. 근데 점수를 막 넣고 있어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갈등 구조잖아요. 갈등.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표시되지 말고 살짝 넣어야죠. 물론 이 사람은 자기 소실적에 넣겠지. 자기 소실적에 넣지만 대실적에 있는 이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소실적에서 또 갈라지잖아요. 그럼 여기 또 비껴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점수에 비껴간 사람들. 그러면 섭섭하단 말이지. 그런 걸 왜 이렇게 요령 있게 못 넣냐는 얘기예요. 꼭 죄 펼쳐놓고 다 팔았다고 자랑하듯이 이렇게 넣는 거야. 막 감정이 부르르 흘러가죠. 옆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이빙 뎁스 하이라고 하라고 그랬죠. 드라이빙 뎁스. 여러분들 이거 너무 맨날 얘기를 합니다. 뎁스가 뭐라고 했어요? 뎁스. 깊게 내리는 거라고 했죠. 하이럽. 깊게 어디로 깊게? 어디로 드라이빙 하래요? 꽁지로. 내 레비에 가장 꽁지에다가 모든 점수와 모든 인맥을 내린다. 두 줄. 그런데 꽁지의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꽁지. 어떤 분이 꽁지를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꽁지는 헷갈릴 수가 없어. 왜 헷갈리나요? 우리가 몇 줄이에요? 두 줄. 여러분들 성공의 법칙에 나를 통해서 단 두 줄로만 내려간다. 내 눈에는 단 두 줄만 보여야 된다. 세 줄, 네 줄 보이는 순간 나는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내 사업은 점점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두 줄로만, 좌측 가우스 두 줄로만 내리는 건데 꽁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중간에 사업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부업자도 나오고 전업자도 나오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들이 또 내글을 펼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는 두 줄이었는데 줄이 막 많아지니까 여기 밑에서는 줄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죠? 줄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꽁지의 점수를 넣으라 하면 어디 꽁지에 넣으라는 거예요? 뎁스의 꽁지에 넣으라는 거예요. 내 뎁스가 여기면 여기, 여기면 여기. 좌측과 우측에 좌측이든 우측이든 상관이 없어. 자기가 넣어야 될 줄이 있겠죠. 그 줄의 맨 마지막 뎁스 꽁지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꽁지가 이게 내려가죠, 이렇게. 이 사람이 중요한 뎁스 꽁지였어. 내려가죠, 이렇게 또 내려가겠죠. 그럼 이 사람 옆으로 빠진 줄에 내려야 돼요? 여기 내려야 돼요? 여기 이제 뎁스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뎁스. 내가 붙잡고 가는 줄이 있잖아요, 붙잡고 가는 줄.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여기에 달아놓은 사람들이 다 아니야. 시간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튀어나오지도 않고 애터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쪽으로 막 사람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미친 듯이 시스템을 타고 세미나를 다니면서 열심히 이 사람이 일을 해. 그래서 이 스폰서가 이쪽에 이렇게 뎁스를 바꿀 수 있겠죠. 물줄기가 흐를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를 이 스폰서가 포기해. 아무도 말을 안 듣고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감감무소식인데 이쪽에서 미쳐서 뛰니까 미치는 쪽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스폰서는 이쪽을 도와주면서 이쪽 뎁스를 틀을 수가 있어.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의 생장점이 이쪽과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아니면 여기에 넣어야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스폰서가 이쪽을 후원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또 이제 이쪽을 하면서 자기 키워야 되겠죠. 자기 이쪽이 소실적이 되는 거지. 이쪽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스폰서가 나의 사업 기준으로 봐서 스폰서는 여기를 돕는 게 스폰서의 일이고 나는 여기를 하는 게 이 사람의 일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잊지 마시라고. 뎁스에 넣어라. 꽁지에 다뤄라. 그랬더니 수도 없이 많은 꽁지인데 아무 꽁지나 넣으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잡고 가는 줄에 뎁스에 꽁지에 넣는 거예요. 꽁지의 개념을 이해하시라고. 꽁지의 개념을. 나의 두 줄 꽁지.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하셔야 되고 엉뚱한 곳에 넣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잡고 가는 두 줄을 마음속에서 잊지 말아라.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의 직 스폰서님이신 조민선 세다나님께서 요즘에 밤마다 이제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어. 레그에 사랑에 빠졌어. 맨날 레그를 쳐다보느라고 막 재밌어 죽어. 근데 레그를 들여다보다 보니 진짜 강한도 아니게 레그를 내리신 분이 요즘 많이 발견이 됩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몇만 명을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못 봐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국장님들, 중간에 있는 팀장님들 다 자기 레그를 보겠죠. 수시로 좀 들여다보시면서 이 초보자들이나 대책이 없는 분들 걸 좀 파악을 하셔야 돼. 레그를 도대체 다 내렸는데 대책이 없어. 이 두 줄로 내리다가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생각에는 이 사람 일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사람 일을 할 것 같아. 이 사람도 하나 다 주면 할 것 같아. 막 사방팔방에 레그를 내렸는데 하나씩 내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수당 한번 넣으려고 내린 것도 아니고 막 타러 내려가더라고. 이렇게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안 나오는 사람. 이게 어떻게 사는 거지? 레그가 사방팔방으로 뻗어가지고 스폰서가 봤을 때 이 사람의 뎁스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뎁스를 파악할 수가 없어. 왜? 막 다 똑같이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어떤 게 뎁스인지 몰라. 이 사람들 아무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자는 건데? 어떻게? 이 옆으로 가지를 막 뻗으면 안 되지. 이 사업자가 튀어나왔을 때, 일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정말 부업으로라도 투잡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을 때 옆에를 내려주고 그 전에는 그냥 수당 한번 받을 정도로 자기 가족이나 하나 내려주라고 그랬잖아. 가족이나 하나. 이 사람 일을 안 하고 안 나타났는데 여기다 막 내리면 이 사람들이 비전을 보면 어떻게 하냐고. 이 사람들 한 줄도 힘들다고 난리를 치면서 이 사람들 생으로 두 줄 해야 되는데 이게 되지냐고요. 이미 내려가갖고 이 스폰서는 꽁지를 잡고 가고 있는데 이걸 누가 돕냐고. 누가 힘들다니까요. 못한다니까. 결국 이 사람 다 죽게 된다니까요.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요. 그리고 할 때마다 천불이라고 이 사람들이 못해. 속이 타가지고. 그러니까 쉬었다가 딴 데 갈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세가 갖춰질 때까지, 태도가 될 때까지는 옆으로 자꾸만 장가지를 뻗지 말고 그냥 이 사람이 자기가 먹고 쓰는 포인트를 넣어줘서 수당을 타줘야 되니까 가족 하나 내리게 하고 웬만한 사람들은 이쪽에 내려줘야 이 옆으로 다 뻗은 이것들을 일로 쫙 붙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수도 없이 뻗은 이런 줄들을 이 양쪽 뎁스로 쫙쫙 내렸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튀어나온 사람이 생긴다니까. 이 비전을 보고 이게 일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모르지만 막 밑으로 막 사람이 수도 없이 막 내려가니까 이게 뭔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안 했는데도 막 사람이 가입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나만 해서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고 내가 안 한 거를 덤으로 얻는 사업이구나. 내 능력은 없지만
내 능력은 요것밖에 없지만 내 능력이 부족해도 남의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이거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튀어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냥 오만 데다 펼쳐놔가지고 이 사람 뎁스를 어디로 잡았나 보려고 볼 수가 없어. 다 똑같이 펼쳐져가지고 어떻게 하자 사방대가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이거 좀 제발 맥을 좀 잡으시라고. 맥을 사업의 맥을 좀 잡으시라고. 그래서 이게 일의 시너지가 나야 되잖아요. 시너지가 뭐예요? 시너지.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고 뭔 말을 했을 때 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을 했을 때 이게 더 효과가 나야 되잖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아삼육 찾자고 얘기하죠. 너와 내가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어떤 기술과 능력과 이 사람의 행동들이 서로 만났을 때 상승 효과가 나야 돼.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기운이 떨어지고 이거 막 나까지 헷갈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극상승 효과가 나야 돼.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정말 최고 효과를 내는 게 시너지예요. 시너지. 조미선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과 제가 할 수 있는 일. 저는 조미선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절대 못해. 전 저런 거 못해요. 저렇게 하라고 저는 못한다고 그만둬야 돼. 또 센터장님은 제가 하는 일도 못해. 지진난다고 또 못한다고 가요. 근데 서로 전혀 다른 능력과 다른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콘텐츠가 만나서 완전히 그 상승 시너지가 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시너지가 나는 사람 하나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빨리 사업장을 오픈을 해서 여러분들을 고용을 해서 죽기 살기로 내가 이 마스터가 돼서 자동으로 유지가 되는 그 시점까지는 죽고 살고 좀 뛰어져라. 그 기간을 최단기간으로 줄이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예요. 근데 이거를 막 길게 늘려가지고 막 계속 1년, 2년, 3년 계속 이 짓을 해야 된다면 이걸 누가 하겠냐고. 초반에는 이렇게 열심히 제품 전달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고 조금 더 지나서 내가 팀장이 되고 사람들이 밑에 생기면 후원하면서 동행하면서 그 사람과 미팅하는 일을 하고 좀 더 지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강의도 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내 하부에서 나간 센터를 풀면서 지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어떤 분이 얘기하잖아요. 애초에 성공하셔갖고 정말 가난했을 때는 길거리에서 판을 흘려면서 걸려있는 그냥 떠리로 파는 그래서 그런 옷들은 교환도 안 되잖아요. 그냥 현금으로만 팔고 교환도 안 돼. 이런 옷을 샀는데 점점 애터미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빅머니 프리타임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시간의 자유를 얻게 되면서 돈이 많아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는 걸려있는 옷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돼요? 서 있는 옷을 사게 되더라. 마네킹 입은 삐까뻔쩍한 멋있는 옷만 사게 되더라. 이런 점점점 달라지는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밑에 파트너인데 꿈이 되줘야 돼요. 근데 항상 징징거리고 본인의 이 마스터십이 안 됐어. 리더십이 안 돼가지고 파트너 앞에서 맨날 힘든 걸 다 노출을 시키고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사업은 점점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맹물 먹고도 이빨을 쑤셔야 돼. 고기 먹는 것처럼. 당장 차비가 없어서 죽겠어. 저희 위에 있는 업라인 중에 한 분이 나중에 그걸 알았대잖아요. 우리 스폰서님, 우리 김 스폰서님이 나중에 알았대. 본인이 그분을 만났을 때 쳐다도 안 봤대요. 그분을 눈에 띄지도 않는 분이었대요. 어떤 분이 어느 날 하나 왔는데 H성을 가진 분이 어떤 분이 한 분이 어느 날 나타난 거예요. 자기 레그 중에. 그런데 쳐다도 안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매일매일 초보자가 30만 피씩을 일주일에 30만 피씩을 계속 해오더래요. 그런데 점점 많아지면서 계속 매출을 해가지고 오더래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싶어서 관심을 가졌는데 나오라고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세미나장에 갈 때마다 이 사람이 세미나에서 얼굴을 비치기 시작하더래. 원래 이분을 잡고 가는 분이 아니었어요. 계속 세미나장에 이분이 나타나더래. 그래서 막 팀원들을 데리고 다니더래요. 그런데 정말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야. 이분이 지금 이제 본부장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알았던 얘기가 차비가 없어서 차비가 뭐 1,000얼마 이게 얼마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없어서 정거장 사이가 어마어마하게 긴데 1시간 2시간 걸어서 왔대요. 출근을 했대. 밥을 사 먹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이분이 세미나 끝날 때마다 항상 김밥을 사놓고 초반에 김밥을 많이 나눠줬거든요. 김밥을 미친 듯이 먹더래.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김밥을 잘 먹나 했대. 알고 봤더니 밥을 굶고 다닌 거예요. 밥을 굶고 다니면서 차비가 없어서 1시간 2시간 걸어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30만 원씩을 팔아오더래. 근데 세미나에 항상 앉아있더래.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레그가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기에 당연히 돈이 안 되지. 돈 투자한 게 없잖아. 10원 한 번 안 갖고 그냥 멤버만 오신 거잖아. 그래서 내가 멤버십을 구축해서 내가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조직을 완성해서 안정된 소득을 얻을 때까지는 맹물 먹고도 이빨을 쑤셔야지. 없는 데 있는 데 다 내면 스폰서가 도망가요. 우리 조민수 선생님 잘한 게 그거잖아. 스폰서님이 자기를 놓지 않게 하려고 돈이 엄청 많은 것처럼 막 맨날 훅가시 스폰서가 놓고 도망갈까봐 딴 데를 튈까봐 그래가지고 우리 이 센터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 1년 거 월세를 나는 투자받고 시작했다. 내 1년 거 월세를 나는 이미 확보해놓고 시작했다. 월세 1년께 어딨어. 집주인 그 건물 주인이 월세 받으면 맨날 도망가고 나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맨날 이랬지. 근데 그걸 다 숨기고 시작한 거잖아요. 이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연출도 하셔야 돼요. 초반에는 선의의 연출, 남을 속이고 남을 막 해치는 연출이 아니고 정말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비전을 보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의 잘못된 그런 것 때문에 헷갈려서 그만두지 않게끔 그 사람 성공의 길로 안내할 수 있도록 나가 그런 연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마스터마인더가 내 마스터마인드가 제대로 돼 있나, 리더십이 제대로 돼 있나, 이거 자세를 잘 지켜보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완전 통달을 해서 어떤 달인이 되기까지 애터미의 성공자가 되기까지는 죽고 살고 하는 그 기간을 성실하게 좀 맞추셔라. 헷갈리지 마셔라. 인내는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 인내는 믿는 자가 합니다. 믿지 못하는 자, 확신을 갖지 못한 자는 절대 인내를 못해요.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애터미의 엄청난 비전, 꿈의 사회, 네? 이런 사회를 만나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시대 흐름이 변한 이 시대 속에서 어마어마한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이 애터미를 통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갖추시고 성공의 자세를 갖추시고 정말 스폰서와 파트너가 하나가 돼서 산적이 돼서 시너지를 만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